안녕하세요. 저는 자식 겉낳지 속낳지 않는다는 말을 요즘 들어 실감하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자식 셋 중 하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놔 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남편과 결혼해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셋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지만 그중에서도 유난히 막내인 아들한테 손이 많이 갔어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되게 많았거든요. 갑자기 오밤중에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맨발로 뛰어간 적도 많았어요. 민구가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얼굴 보여? 어? 엄마 얼굴 보이냐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선천적으로 체질 자체가 좀 약하게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몸이 약하다 보니 기운도 약한 건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가리키면서 자지러지게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무당집에 가서 점도 보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은 딸들보단 아들을 더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라도 신경 쓰면 체질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밥이나 간식 같은 것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민구가 엄마가 누룽지 만들어줄 테니까 과자 대신에 누룽지 먹자. 알았지? 과자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서 안 돼. 나도 다른 애들처럼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해요? 나도 슈퍼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간식 골라서 사 먹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민국이 네가 아플까 봐 그러는 거야. 대신 엄마가 과자 대신 누룽지도 만들어주고 고구마랑 옥수수도 구워주잖아.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으면 엄마가 과일 얼려서 갈아줄게. 꿀 넣고 갈면 달달하니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을 거야. 저희 아들은 감기도 한 번 걸리면 심하게 걸리는 스타일이다 보니 최대한 감기에 안 걸리도록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항상 옷도 따뜻하게 입히고 쌀쌀한 날엔 집에서 따뜻한 물도 많이 챙겨줬습니다. 비 오는 날에 아들이 깜빡하고 우산을 안 가져가면 비라도 맞을까봐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우산을 들고 학교에 데리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말에 제가 잠깐 마트를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딸들이 저한테 달려와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그 말에 딸들에 따라서 부엌으로 달려가 본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부엌에 라면이 든 냄비가 엎어져 있고 아들이 뻘겋게 데인 손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민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냐고. 알고 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 딸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옆에서 막 설쳤나 봐요. 저희 딸들이 아들을 말렸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실랑이를 하다 결국엔 라면 냄비를 엎질러서 국물에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전 그때 너무 속상해서 아들한테 화를 내고 말았어요. 민구가 너 엄마가 제발 얌전히 있으라고 그랬지? 누나들이 라면 끓여준다는데 왜 나섰다가 이 지경을 만들어? 아휴, 당장 엄마랑 병원 가자. 가서 얼른 치료받아야겠으니까 얼른 가자고. 다행히 크게 데인 건 아니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골 바르니까 금방 낫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봐 그 다음부턴 아들한테 부엌에도 얼씬 못하게 하고 다른 집안일도 하나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랬거든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쯤 되니까 더 이상 잔병치를 안 하고 몸이 건강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도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죠. 아들은 성격이 밝아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는데
여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나 보더라고요. 학교에서 자주 러브레터를 받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딸들이 엄청 놀리더라고요. 야, 우리 민국이 완전 인기 짱이다. 그래서 이번에 러브레터 준 여자애는 어떤 애야? 예뻐? 공부는 잘해? 우리 민국이 여자친구 되려면 나랑 우리 언니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아이, 진짜. 아, 나 여자친구 안 사귈 거거든? 누나들 자꾸 나 놀릴 거야? 그때쯤 전 남편과 같이 대게집을 하나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건강해졌으니 예전만큼 그렇게 아들만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손님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애들은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저희 딸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차례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들은 하나같이 다 성격이 좋았는데 주기적으로 백숙이니 장어니 온갖 보양식을 사다 주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은 속초고 딸들은 경기도에 살아서 집이 먼데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저희 식당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심지어 주차 관리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오라이, 오라이, 아, 스톱! 손님, 차킨 저한테 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심지어 저희 남편 생일 땐 큰 사위랑 둘째 사위랑 돈을 합쳐서 비싼 안마의자도 사주더군요. 아유, 이거 안마의자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내가 받아도 되나? 자네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떡하니 받아먹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아이, 원래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게 다 가족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안 그래도 식당에서 일하시느라 허리랑 어깨랑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제가 가까이에 살면 직접 안마를 해드릴 텐데 집이 멀어서 자주 못 오니까 그 안마의자가 제 손이라고 생각하고 실컷 안마 받으십시오. 저희 남편은 너무 고맙다면서 세상에 이런 사이들 없다고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저희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예비 며느리의 직업은 약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여자 약사들은 더 좋은 조건의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보니까 둘이 서로 엄청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는요, 딴 것보다 우리 민국이 오빠 얼굴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빠를 잘 낳아주셔서 이렇게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잘생겼잖아요. 게다가 성격도 좋으니까 완전히 금상첨화죠. 아이, 참. 아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민망하게 왜 그래.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게요. 예쁜 아이도 낳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도 많이 하면서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고 상견례도 했는데 예비 사돈도 저희 집처럼 그냥 평범한 집안이더군요. 안사돈과 바깥사돈 두 분 다 저희 아들을 예뻐하셔서 상견례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혼하고 서울에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전 어릴 때 항상 아팠던 저희 아들이 어엿하게 커서 결혼한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면 맛있는 것도 잔뜩 해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했습니다. 세아가 밥 먹은 거 내가 다 치울 테니까 넌 거실에 가서 우리 민국이랑 같이 과일이나 좀 먹어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네 시아버지가 먹기 좋게 깎아서 잘라주실 거야. 어머님, 저 진짜 그래도 돼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도울 건 도와야죠. 아니야.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너한테 집안일이나 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거라. 제가 그렇게 며느리를 많이 챙겨주니까 하루는 며느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래도 전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보면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애들도 많은데 어머님은 시집살이 시자도 안 꺼내시잖아요. 전 진짜 행복한 며느리예요. 아유, 우리 사돈들께서 귀하게 키운 딸인데 내가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되지. 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 저희 남편도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툭하면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한테 줄 선물을 사오더라고요. 세아가, 너 발 사이즈가 235 맞지? 약국에서 서 있는 시간이 많다길래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좀 사와봤다. 사이즈 맞는지 한번 신어보렴. 저와 남편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해주니까 며느리도 각종 영양제 같은 걸 저희한테 챙겨주더라고요. 아들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예뻐 보였는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역시 내가 와이프 하나 잘 얻었다니까. 솔직히 내가 어디 가서 당신 같은 와이프를 만나겠어. 치, 그걸 이제 알았어? 나처럼 100점짜리 와이프 흔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 당연하지. 난 그냥 당신이 마님이고 내가 멋습니다 생각하면서 당신한테 진짜 잘할 거야. 당신 같은 와이프 얻은 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안 그래도 며느리를 너무 좋아했던 저희 아들이 완전히 아내 바보가 되더라고요. 둘이 저희 집에 와서도 며느리가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아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 뭐 필요해? 물 떠다 줄까? 아니면 반찬 더 갖다 줘? 게다가 며느리의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엄청 안절부절하더군요.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당신 괜히 무리하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 내가 집까지 운전하는 동안 차에서 푹 자고 집에 가면 침대에 누워서 좀 쉬어. 저도 임신한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아들 부부를 금방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차까지 에스코트해주고선 저희 집을 떠나더군요. 그런데 정작 걱정해야 될 건 며느리의 건강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최근 들어 남편이 배가 빵빵하게 나왔길래 그냥 나이 들어서 배가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자꾸만 배가 아프다고 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심지어 눈에 황달까지 생긴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데려갔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간암 말기라는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 간암 말기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 남편 살 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말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도 못 한다고 하더군요. 간암이 조용히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라고 듣긴 했지만 저희 남편한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본인이 큰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엄청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전 물론이고 저희 딸들과 사위들까지 자주 찾아와 위로를 해주더군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저랑 요 앞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힘드시면 그냥 누워 계셔도 되고요. 아니야. 자네가 날 위해서 이렇게 와줬는데 내가 힘내서 산책 정도는 해봐야지. 비록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바깥 공기라도 같이 쐬봐야 덜 후회할 것 같네. 예전엔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루하루 안 좋아지는 동안 며느린 임신 중이라 오지도 못하고 전화만 한 통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서 갈 수가 없네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우리 그이도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며느리의 그 말에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딸을 출산했는데 저는 남편이 위독한데도 며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새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시애미로서 임신한 며느리를 옆에서 많이 챙겨줘서 하는데 네 시아버지가 아픈 바람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줬구나. 아, 아버님도 아프신데 뭐하러 올라오셨어요? 저 괜찮으니까 얼른 내려가 보세요. 그렇게 다시 내려온 전 저희 남편이 손녀딸을 생각해서라도 일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위독해져만 갔고 결국엔 며느리가 손주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저희 남편이 사망했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발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남편의 사망 선고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남편의 손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그 후 장례식을 치렀는데 울다가 몇 번을 쓰러졌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가난 말기라 언젠간 이렇게 될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진짜로 현실이 되니까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너무 쓸쓸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제가 걱정되는지 저희 딸들과 사이들이 절 위로해 주겠다고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아까 냉장고에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던데 오늘 내가 반찬 많이 사왔으니까 앞으로는 이걸로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하루 자고 내일 갈 거니까 우리 있는 동안만이라도 푹 쉬시고요. 아셨죠? 아휴,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난 괜찮으니까 그냥 점심만 먹고 올라가렴. 주말인데 너희들도 집에서 좀 쉬어야지. 엄마가 맨날 이렇게 우울해하는데 걱정돼서 어떻게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지금은 엄마 몸부터 챙겨요. 이러다가 엄마까지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주말엔 그렇게 늘 딸들이랑 사위들이 제 옆에 있어주고 평일에도 안부 전화를 자주 해주니까 어느 정도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아들과 며느린 소녀딸을 키우느라 바쁜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아들 집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안사돈이 와 계시더군요.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저희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리 연락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나저나 사부인께선 저희 아들 집에 자주 오시나 봐요.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랑 통화했을 때도 집에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저야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오죠. 한 번 오면 한 3, 4일은 있다가 가는데 저희 사이가 너무 잘해주니까 아예 눌러 살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텐 잘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안사동과는 자주 며칠씩 같이 지낸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집이 가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손녀딸을 좀 안아보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 할인이 지금 저희 엄마 품에서 겨우 잠들었는데 깨우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음번에 오셔서 안아보세요. 아니, 내가 내 손녀딸을 안아보지도 못하니? 안 깨게 조심해서 한 번만 안아보면 되지. 그러다가 깨면 어떡하실 건데요? 어린애들 자는 거 깨우는 것도 다 스트레스예요. 저 우리 할인이한테 그런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그래요, 안사돈.
우리 할인이가 워낙에 제품을 좋아해서 아마 떨어지면 금방 알아채고 바로 올 겁니다. 앞으로 손녀딸 안아볼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꼭 오늘 안아보셔야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자고 있어도 그렇지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녀딸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아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자기 피곤하다며 자꾸 저보고 얼른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빡빡하게 굴길래 저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제가 아들 집에 가려고 연락만 하면 며느리가 친정엄마가 와 있다면서 나중에 오라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명절이 됐는데도 저희 집에 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너무 섭섭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민구가, 너 이번 명절 때 집에 안 올 거니? 평소에도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든데 명절 때라도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니?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장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은 건너뛰고 다음에 시간 날 때 내려갈게요. 장모님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다고 하셔서요. 아니, 허리 안 좋고 어깨 뻐근한 건 나도 똑같은데 겨우 그거 가지고 명절 때 집에 오지도 못한다고? 어머니 식당 일 하시느라 원래 그 정도는 달고 사시잖아요. 저희 장모님은 원래 아픈데 한 군데도 없으셨는데 최근 들어 아프신 거라 신경 쓰여서 그래요. 세상에, 며느리가 친정엄마 챙기는 거야 그러려니 하지만 저희 아들까지 장모만 챙기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저희 손녀딸 돌잔치 때도 아들과 며느리가 절 찬밥 취급하는 겁니다. 손녀딸은 사돈 내외가 아예 끼고 있고 제가 근처에만 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사진 찍어야 되니까 잠깐 저쪽으로 가 계실래요? 어머님이 자꾸 저희 쪽으로 오시니까 사진 찍을 때 방해되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그냥 누나들이랑 좀 같이 계세요. 왜 이렇게 자꾸 저희 쪽으로 오고 그러세요? 그러자 저희 큰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화를 내더군요. 민국이 너, 이럴 거면 우리 돌잔치에 왜 초대했어? 네 처가 식구들하고만 돌잔치 하지. 왜 우리 가족들 초대해서 찬밥 취급하냐고. 아, 진짜 누나까지 왜 그러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평소에 우리 할인이를 많이 봐주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챙겨드려야지. 안 그래? 큰딸이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냐며 계속 아들한테 화를 내는데 저는 좋은 날에 괜히 가족끼리 싸움 벌어지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딸을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만 잔뜩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전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할인이 키우느라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조금만 더 자주 얼굴이라도 비추면 안 되겠니? 평소에도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명절 때도 안 오니까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힘들지 않니? 어머님, 애 키우느라 힘든 거 알면서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야 그냥 부르면 끝이지만 저흰 여기까지 왔다 가면 주말 다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며느린 날서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둘째 딸이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올케,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올케는 좋은 대학 나와서 약사까지 됐으면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참나,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형님 지금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뭐? 시집살이? 내가 무슨 시집살이 시켜? 그냥 기본적인 돈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날도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 같길래 제가 겨우겨우 그 싸움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며느리뿐 아니라 저희 아들까지 저한테 소홀히 하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엄마랑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쓸데없는 전화 그만하고 얼른 끊어.
그러자 저희 아들도 냉랭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저 나가봐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그리고 결혼한 자식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아들 결혼시켰으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내버려 두시라고요. 세상에 착했던 저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통을 붙잡고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안부 몇 마디 물었을 뿐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삐끗해서 한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 딸들과 사이들은 제가 걱정돼서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들은 한 번도 안 찾아오니까 저희 큰딸이 아들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저희 큰딸이 통화하고 있는 휴대폰 너머로 아들이 짜증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나, 겨우 허리 좀 삐끗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설마 내가 아들이라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인 거야? 나 아들이라고 독박 쓸 생각 없으니까 누나들이랑 알아서 어머니 챙기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딸들보다 아들을 훨씬 더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전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는데 주말에 서울에서 지인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마침 결혼식 이틀 뒤에 손녀딸 생일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그날 결혼식에 갔다가 아들 집에 들르기로 했어요. 당연히 그날 간다고 며칠 전에 연락도 해놨죠. 그리고 그날 결혼식이 끝난 후 손녀딸한테 줄 작은 케이크도 사들고 아들 집으로 가선 초인종을 눌렀는데 세상에 며느리가 문도 안 열어주곤 인터폰으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저 지금 바쁘니까 그냥 가세요. 뭐? 그냥 가라니. 너 지금 시애미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전박대 하겠다는 거니? 왜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실 거면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셨어야죠. 제 스케줄은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내가 오늘 온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너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예약하고 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까먹었나 보죠. 그러니까 전화로 언제 간다고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서 몇 시간 있다 가실 건지 정확하게 적어서 예약을 하셨어야죠. 그냥 오신다고 얘기만 하면 단줄아세요? 세상에 무슨 숙박업소도 아니고 예약 타령을 하는 며느리를 보고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옆에 안사돈이 있는지 인터폰에서 안사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아유, 아들 결혼시켰으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지. 뭐하러 속초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좀 보내라. 그 후에 며느린 바로 저한테 또 그냥 가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구가, 너 지금 어디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온다고 미리 얘기했었지? 그런데 네 마누라가 나보고 예약 안 했다면서 문도 못 열어주겠단다. 내가 진짜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겠어?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귀찮다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지금 동호회 사람들이랑 축구하는 중이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받은 거라 통화 오래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미리 말씀하셨어도 저희 와이프가 불편해서 문 못 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에 장모님도 계신데 굳이 저희 집에 들어가셔야겠어요? 뭐라고? 너까지 정말 이럴 거야?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미리 연락하고 온 건데 문까지 안 열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세요? 어차피 결혼식 왔다가 잠깐 들르시는 거라면서요. 별 용건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속초로 내려가세요.
전 그럼 축구해야 돼서 끊습니다. 세상에 아들까지 저한테 이러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손녀딸한테 주기로 한 케이크를 상자에서 꺼내고선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제가 그냥 가시라고 했잖아요. 갈 거니까 잠깐 이 문 좀 열어봐라. 내가 우리 손녀딸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이 선물만 주고 가마. 그러니까 잠깐 문만 열어보라고. 아우, 진짜 귀찮게 하시네. 그럼 진짜 선물만 주고 가셔야 돼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그제서야 현관문을 열더군요. 그래서 전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며느리 얼굴에 케이크를 엎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야? 우리 손녀딸 생일 선물 주는 거지. 어차피 너한테 문전박대 당하느라 우리 손녀딸 얼굴도 못 볼 것 같길래 차라리 그 선물 너한테 대신 주는 거다. 아무리 시애미가 웃어도 그렇지. 문화까지 찾아온 시애미 보고 그냥 돌아가라고 해?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참았는데 나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다. 너같이 버릇 없고 너네 가족만 생각하는 앤 더 이상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아, 진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겨우 문 한 번 안 열어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여긴 제 집이니까 문 열어주고 말곤 제 마음이잖아요. 넌 내가 문 한 번 안 열어준 걸로 이러는 것 같니? 너 처음에 우리 아들과 결혼했을 때 나랑 네 시애비가 얼마나 잘해줬어? 시집살이 한 번 안 시키고 온갖 선물 다 사주면서 공주 대접해줬는데 네가 그런 시부모한테 이딴 식으로 대접해? 너 네 시애비 아플 때도 임신했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이 끝이었고 툭하면 네 친정 식구들과 시간 보낸다고 찾아오지도 않았잖아. 게다가 우리 손녀딸도 한 번 못 안아보게 하고 날 찬밥 취급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참나, 제가 무슨 찬밥 취급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선 넘고 계신 거 모르세요? 자식이 결혼했으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꺼야지. 왜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려고 하시는 건데요? 뭐라고? 자식이 결혼했으면 남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끄라고? 그럼 네 친정엄마 왜 맨날 너네 집에 있는 건데? 왜 명절 때도 넌 너네 친정에만 가고 우리 아들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냔 말이야? 네 논리대로라면 너희 친정하고도 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지. 사람을 대놓고 차별했으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는데 앞으로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주마. 나도 너 같은 거 더 이상 며느리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냥 남남처럼 살자고. 알았어?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옆에 있던 안사돈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이 보세요, 사부인.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딸 얼굴에 케이크를 집어던지고 막말하시는 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현관문을 쾅 닫고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요. 안사돈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굳이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혼자 다시 속초로 내려가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취급을 받을 줄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며느리라고 예뻐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게다가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던 그 시간들도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 후 집에 도착한 전 딸들한테 이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희 딸들이 가만 안 두겠다며 다음날 아들을 집까지 데려왔더라고요. 딸들은 아들을 거실 한가운데 앉혀놓고 무섭게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야, 장민구, 네가 사람이냐? 네 마누라가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하면 네가 중간에서 말리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한술 더 떠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넌 양심도 없는 인간 쓰레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너 어렸을 때 툭하면 아프는 바람에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맨발로 응급실 달려가고
먹는 거 하나부터 옷 입는 것까지 얼마나 신경 써줬는지 기억 안 나? 우리한테 하나를 해줄 때 너한텐 열만큼 해준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뭐 약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약하게 태어났어? 아픈 자식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자식한테 보답받으려고 해? 뭐? 보답? 야, 우리 엄마가 언제 너한테 보답해달라고 그랬어?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자는 거잖아. 내가 이번에 엄마가 너네 집에 갔다가 올케한테 문전박대 당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세상에, 말도 없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미리 연락도 다 하고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딴 대접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넌 거기에다가 오히려 맞장구 치고선 엄마 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며? 넌 우리 엄마 아들도 아니야. 더 이상 내 동생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라고. 가족이 아니면 뭐 어쩔 건데? 난 결혼한 이상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까지 그렇게 챙길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만든 새 가족만 잘 지키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가스라이팅한 건지 아니면 저희 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더 이상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품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새로 만든 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면 앞으로 네 가정만 지키면서 살아라.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거 아들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네 마누라랑 딸만 챙기고 처가 식구들하고만 지지고 볶고 살라고. 오늘부로 민국이 넌 내 아들 자격 박탈이니까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다. 나가려면 뭐 못 나갈 줄 알아요? 그러게 왜 결혼한 아들한테 참견해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전 갈 테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와이프 기분 상해하는 것도 속상하니까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나가고 나니 저희 딸들과 사이들이 저를 엄청 위로해 주더라고요.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민국이 저놈은 이제 엄마 아들 아니니까 신경 쓰지도 말라고요. 엄마한텐 나랑 언니가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저런 놈은 그냥 내다 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요, 어머님. 차라리 제가 어머님 아들 할 테니까 처남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처남이 어머님한테 했어야 되는 효도 제가 대신 다 하겠습니다. 아휴, 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아픈 아들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정성스레 키워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 서러워서 못 살겠어. 그렇게 전 아들을 그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손녀딸이 보고 싶긴 했지만 괜히 아들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아 꾹꾹 참았어요. 그래도 저희 딸들과 사이들이 자주 찾아와 식당 일도 도와주고 평소처럼 정말 잘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왔어요. 오늘도 식당에 엄청 손님이 많네요. 안 되겠다. 빨리 앞치마 입고 나와서 일해야지. 엄마, 뭐부터 하면 돼요? 설거지부터 할까요? 아유, 됐어. 나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뭐하러 너희들까지 고생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되게 맛있게 쪄줄 테니까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라. 저희 아직 배 안 고파요. 그리고 가족끼리 이럴 때 도와야지 언제 도와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랑 이랑 직원이다 생각하고 시킬 거 다 시켜요. 아셨죠? 그러다가 한 번은 큰 사이가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가게 문을 며칠 닫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바닷물이 어찌나 투명하고 예뻤는지 몰라요. 스노클링은 무서워서 배 위에서 구경만 했는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현지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정말 색다르고 즐거웠답니다. 어머, 망고 1kg에 한국 돈으로 2,000원밖에 안 한다고? 세상에, 이거 한국에서 사 먹으려면 돈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 온 김에 아주 실컷 먹고 가야겠다.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여기 있는 망고스틴도 맛있고요. 여기 있는 두리안도 냄새는 좀 그렇지만 과일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저쪽 가서 예쁜 옷도 사드릴게요. 보니까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만한 화사한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엄마. 아이, 발리까지 왔는데 현지 스타일로 옷 사서 내일 다 같이 입고 놀아요. 사진도 실컷 찍고요. 그렇게 전 발리에서 여행도 정말 재밌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그 후에도 저희 딸들이랑 사위들이 어찌나 잘하는지 틈만 나면 용돈도 보내주고 안부 전화도 정말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들이랑 사위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찬도 해서 보내주고 김장철엔 김치도 종류별로 해서 넉넉하게 보내줬어요. 그렇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 지도 1년 반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들한테서 슬슬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가 와도 답장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더니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던 아들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완전히 인생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제가 저희 와이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 줄 아시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르고 와이프가 어머니랑 만나는 거 불편하다길래 일부러 어머니 뵈러도 잘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잘해줬던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에미가 널 배신했다니. 너희 서로 없으면 못 사는 사이 아니었니? 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와이프가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가 저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직업도 탄탄한 전문직 남자래요. 근데 바람핀 걸 저한테 들켜놓고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저보고 이혼하자는 거 있죠? 도저히 저랑은 못 살겠다고 그 남자랑 살 거라는데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되면 우리 할인이 또 어떻게 하냐고요? 저 그 여자한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할인이까지 뺏기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건데? 너 내가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얘기한 거 못 들었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머니 아들인 거 맞잖아요. 아들이 힘든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제발 저희 할인이 좀 키워주세요. 저 혼자 회사 다니면서 할인이 키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머니가 할인이 키워주시기만 하면 제가 자주 속초로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여태까지 못했던 효도 정말 많이 할게요. 세상에, 자기 마누라가 좋다고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까지 나 몰라라 했던 주제. 이제 와서 마누라가 바람나 이혼하게 되니까 저더러 손녀딸을 키워달라고 하더군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니 얼마나 괘씸했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라. 네 딸은 네가 키워야지. 지금 누구더러 키워달래? 네가 키울 자신 없으면 네 마누라한테 키우라고 하든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울면서 부탁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할인이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예쁜 손녀딸 끼고 살면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개뿔. 전에 내가 우리 손녀딸 안아보려고 하면 안지도 못하게 하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네 딸 키워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 당장 안 나가면 찬물 한 바가지 확 부어버릴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아들을 쫓아냈는데 몇 달 뒤에 아들이 또 집에 찾아오더군요. 이젠 완전히 폐인 같아진 얼굴로 저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효도하면서 살 테니까 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이혼하고 우리 할인이도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여자한테 양육권까지 줬단 말이에요. 누나들이랑 매형들도 내 연락도 안 받고 진짜 쓸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오피스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적막해서 얼마나 우울한 줄 아세요? 명절 때도 갈 데도 없고 이 세상에 저 혼자 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서럽단 말이에요. 네가 네 손으로 가족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게냐? 그러게 널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넌 이제 아들도 아니고 그냥 남일 뿐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거라. 네 인생은 그냥 네가 알아서 살도록 해.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전 다시 한번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한테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안 받고 있어요. 그동안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 제 분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부모 노릇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딸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아들을 몇 배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저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으니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었겠어요? 제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건강을 잘 챙기는지 안부 인사도 하고 가끔씩 왕래하며 지내길 바란 것 뿐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기본적인 도리만 했어도 아들과 며느리의 버릇없는 행동을 어느 정도는 눈을 감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사소한 소망까지 다 저버리는 아들을 보고 저도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할 땐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젠 본인이 이혼하고 힘드니까 저한테 기대려는 걸 보고 참 제 아들이지만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러려고 아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던 게 아니었는데 참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들이 외모가 괜찮은 편이다 보니 좋은 직업 가진 여자 만나 결혼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잘난 외모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이도 있고 능력도 평범하니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하는 것도 힘들 거고 앞으로는 혼자 밥해 먹고 회사 다니면서 쓸쓸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물론 어쨌든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언젠간 저도 마음이 풀려서 아들을 받아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말에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살다 보니 그 말이 부모 자식 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항상 저한테 커다란 정을 나눠주는 저희 두 딸과 두 사위에게 똑같이 커다란 정을 베풀면서 살 거예요. 그동안 저희 아들한테 쏟았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부모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해서도 늘 여러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존재랍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